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봄, 이제 여름까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맘때 고민되는 게 바로 얇아지는 옷 위로 불뚝불뚝 솟아나오는 군살. 군살 많이 고민되시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지어 라인 위아래 또는 팔뚝 아래 위쪽의 살, 옆구리, 뱃살, 허벅지 바깥 승마살, 안쪽 살, 엉덩이 밑에 있는 바나나살 고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주사, 비만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주사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지방 흡입 같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런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통증도 있지만 멍, 붓기, 그리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거의 한 1, 2주 이상, 한 달 정도는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는 좀 빠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런 다이어트 주사 그리고 여러 비만 장비 등을 결합한 이런 시술 방법 등이 더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주사의 종류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메조 주사, 그리고 HPL 주사, MPL 주사, 제가 이제 쓰고 있는 S-리핏 주사, 지금은 쓰지 않는 PPC 주사,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포콜린 주사, 그리고 카복시나 삭센다 등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퀴즈! 이 중에서 실제 지방분해 효과가 없는 지방분해 주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복시와 삭센다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후에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HPL이라는 주사는 저장성 용액입니다. 즉 피하 지방층에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저장성 용액을 주입을 하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삼투압과 이 세포 밖의 저장성 용액의 삼투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점점점 부풀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 세포막의 손상을 통해서 지방세포의 융해를 돕는 거죠. HPL은 보통 많은 양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작은 부위보다는 복부 전체라든지 넓은 허벅지 같이 좀 넓은 부위에 좀 효과적인 지방 분해 사이즈 감소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사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많은 양을 동시에 이렇게 주입하다 보면은 그 부위가 상당히 한 3-4시간 정도는 부풀어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초음파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조금 더 용액이 빨리 퍼져서 몸 밖으로 림프관을 통해 배출되게 돕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주기는 보통 일주에 1회 정도를 했을 때 연속해서 3회, 4회 정도 다양하게 일어나는데요. 한 번을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 아무래도 같은 부위에 여러 번 반복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지방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HPL 용액은 병원마다 사용하고 믹스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대개는 이 용액 안에 다양한 성분의 이런 약을 믹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분 덕분에 시술 후에는 가벼운 어떤 부작용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시술 부위가 가렵거나 멍이 좀 크게 들거나 속이 메슥메슥거리면서 어지러운 구토 등의 증상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술 부위에 좀 많은 양을 주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 HPL 용액은 양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큰 주사기를 이용해서 좀 시술 부위에 좀 여러 개의 주사로 용액을 주입하게 됩니다. 메조테라피는 프랑스 의사가 처음 창안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결합 조직, 근육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지방 분해라거나 순환 등의 미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조 주사에는 물론 다양한 성분이 좀 믹스가 될 수 있지만 대개는 지방 분해 효과도 있지만 좀 작은 편이고 순환 또 부종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좀 섬유화된 딱딱한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부종이 심한 부위에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는 메조 주사는
이렇게 좀 작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여러 부위에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방층이 두꺼운 부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딱딱해진 섬유부종이 같이 결합된 셀룰라이트가 있을 때 이런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장비 치료와 병행해서 좀 순환을 촉진하고 배출을 돕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PPC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약어입니다. 포스파티딜콜린에서 PPC라고 우리가 약자로 많이 알려졌죠. 유래는 복합 지질에서 추출해서 유래된 물질로서 우리 몸 안에서 체내에서 지질을 좀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담즙, 쓸개즙의 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PPC 주사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간 경변, 이런 간성 혼수 등 간 질환의 치료제로서 주사제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FDA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재심사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제 FDA 승인이 허가가 취소가 된 약물입니다. 원래는 간장약, 간 치료제로 나왔지만 이 지질 분해 효과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비만, 이중턱, 바디 이런 지방 감소 주사로 더 많이 쓰였는데요. 이 FDA 승인이 허가가 취소되면서 덩달아서 이 비만약으로서, 비만 주사로서의 승인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약입니다. PPC가 예전에는 1회만으로도 효과가 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 받고 싶지 않은 조금 더 효과는 크게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 PPC가 좀 콩 같은 인지질에서 유래한 추출물이라서 좀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많아서 시술할 때 통증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시술 후에 주변의 부종이 아주 오래 가서 1주,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중턱에 맞았을 때는 이 부기가 크기 때문에 거의 약간 예전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투투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일상생활 바로 외출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손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시술 주기도 너무 자주 받을 수가 없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3회나 4회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연속으로 맞는 그런 방법을 주로 취했습니다. 이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콩 성분이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 콩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이 주사를 맞을 수가 없었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인 분, 수유 중인 분한테는 쓰지 않았고 혈관염, 순환기 장애가 있는 분, 미세혈관 합병증을 동반한 좀 심한 당뇨 환자라든지 심장질환, 혈액 응고 장애자가 있는 분에게는 금기였습니다. 다음은 소디움 디옥시콜레이트, 디옥시콜레이트라고 해서 DC 주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광고에서 벨카이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DC 주사는 이 벨카이라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PPC 주사에는 포스파티딜콜린뿐 아니라 이 디옥시콜릭 애시드도 함께 포함이 되는 복합약들이 더 많았는데요. PPC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혼합되었던 이 디옥시콜릭 애시드, 이 DC라는 성분만 따로 빼서 주사로 만든 제품입니다. 가장 좀 유망한 부분은 FDA, 미국 FDA에서 이중턱의 두꺼운 지방층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을 받은,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주사입니다 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PPC 다른 DC, 이 DC 성분이기 때문에 역시 담즙, 쓸개즙의 한 성분으로서 우리 몸속에서도 지질을 좀 분해하고 융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턱 등의 지방에 주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의 지방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 사이즈가 줄어든다 라고 원리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바로 이중턱, 이 부위 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얼굴의 볼살이라거나 복부나 이런 다른 바디에 적용을 할 때는 역시 승인을 받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벨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주사이긴 하지만
우선은 이중턱 외에는 허가받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 외에도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한 바이얼에 약 2cc 정도가 들어있고 이걸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중턱이 많지 않아도 적어도 2바이얼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고, 이중턱의 양이 많다면 그 이상 뭐 4바이얼 정도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술 가격이 한 바이얼당 좀 저렴하게는 60만원부터 뭐 100만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바이얼 또는 4바이얼을 한다면은 거의 뭐 200에서 300만원까지도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로 효과를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PPC처럼 한 달에 한 번, 약 3번 정도를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6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실 이중턱의 지방 분해를 주사로 줄이는데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이 가격 대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알포콜린 주사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또는 글라이세롤 포스포릴 콜린, 뭐 GPC 주사라고도 부르는데요. 혹시 이 콜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PPC 주사는 포스파티딜 콜린이었고요. 그리고 DC 주사는 디옥시콜릭 애시드였고요. 그리고 이 알포콜린은 또 글라이세롤 포스포릴 콜린, 이렇게 콜린이라는 말이 붙죠. 이 콜린이라는 거는 신경세포, 즉 우리 뇌나 우리 몸속에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주요 성분인 콜린의 전단계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분은 우리 뇌 기능이라든지 신경물질을 전달하는 우리 몸에 아주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부가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의 지질을 좀 융해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실제 알포콜린도 예전에 PPC 또는 뭐 디옥시콜릭 애시드처럼 지방 분해 성분으로도 지금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알포콜린하고 PPC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생긴 모양이 이 알포콜린은 이 PPC에서 아래 길다란 부분을 떼어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각 승인 인정받은 효능 효과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알포콜린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편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 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그리고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뇌나 이런 신경 쪽에 주로 효능 효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PPC는 조금 더 간 경변 쪽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다 지질 융해 효과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알포콜린 주사는 뇌의 BBB라는 이 배리어를 막을 통과해서 뇌 쪽으로까지 들어가서 뇌의 신경 전달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촉명주사라고 별명이 붙은 여러 가지 이런 뇌순환을 돕는 영양 치료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제 등은 우리 지방세포, 이런 막을 터뜨리거나 좀 융해시키기 때문에 멍이나 이렇게 부종이 생겼을 때 주위로 조금 더 약간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단점은 있는데요. 이 알포콜린 제제의 부종은 뭐 한 3-4시간에서 길면은 5-6시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주사를 맞았는데 내일까지 고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에 비해서 PPC 같은 주사는 그 정도가 더 심하고 통증이 더 심하면서 수일간 이런 멍, 부종, 붓기가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지방분해 주사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카복시 테라피인데요. 이 카복시 테라피는 뭐 용액 같은 성분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액화가스를 주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당 부위에 가스를 주입하면서 그 주변의 순환을 좀 돕고 대사 기능을 높여서 산소 유입량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해당 부위에 지방이 분해된다라는 효과도 좀 있지만 사실 이 효과는 좀 적은 편이고요. 좀 순환을 촉진시킨다든지 약간의 탄력 강화 정도로 좀 부가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모 연예인이 어떤 이제 프로포폴에 대한 좀 남용, 오남용에 대한 뉴스가 났는데요. 당시에 그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맞은 이유가
이 너무 아픈 이 카복시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인기가 막 사그러져 가던 이 카복시 테라피에 다시 붐이 일기도 했는데요. 단독으로 지방분해 효과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개는 단독보다는 다른 치료와 병행해서 치료 전후에 조금 더 시너지를 주려는 좀 부가적인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삭센다 역시 지방분해 주사, 다이어트 주사는 아닌데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삭센다는 원래 당뇨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부가적으로 식욕과 식탐을 좀 줄여주고 위장관 운동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좀 오래 가져가게 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좀 떨어뜨리고 우리 몸 안에 대사 능력을 높이는 어떤 식욕 억제제와도 같은 주사입니다. 일반적인 식욕 억제제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듯이 알약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삭센다는 이 식욕 억제나 식탐 억제 효과를 우리 피하지방 이런 피내에 주입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이 방법이 주사를 쓰는 거지, 해당 부위에 이 복부에 주사를 했다고 해서 이 그 부위에 지방이 분해되는 효과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삭센다는 식욕 억제제와 비슷한 것이지 다이어트 주사 또는 뭐 비만 주사랑은 좀 다른 부분인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주사를 받아야 할까? 과연 주사만 받아도 내가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실 텐데요. 우선은 비만 치료와 체형 관리 또는 체형 시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상 체중이거나 오히려 저체중에 가까운데 딱 옆구리에만 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주사 시술 등을 받으면 원하는 효과를 좀 더 빨리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피하 지방이 많거나 내장 지방이 있는 과체중 비만 이상이라면 원하는 부위에 이런 주사 시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이어트, 즉 전신 비만 치료가 병행이 돼야지만 조금 더 시너지를 느끼면서 원하는 효과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부분적으로 군살, 지방이라든지 노폐물 부종이 생기는 부위를 이런 주사 시술로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지만 몸은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먹고 있는 식습관이라든지 밤에 야식, 맵고 짠 걸 먹어서 잘 붓는다든지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주사 시술을 기껏 노력해서 받고 있으면서도 폭식을 해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체중이 찐다거나 또는 림프순환이 잘 안 되면서 같은 주사나 이런 시술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효과가 더디거나 배출이 잘 안 된다거나,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몸이 많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이런 자세 이상, 그로 인한 체형의 이상을 동반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해당 부위에 아무리 빼도 또 자꾸 지방이 쌓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에게 어떤 주사가 맞느냐 보다는 내가 빼고 싶은 부위에 자꾸 지방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런 저와 같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개발한 S리핏이라는 주사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사 시술만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떤 문제로 해당 부위에 살이 쪘는지를 상담과 기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부위를 교정을 하면서 주사 시술이 병행되는 것은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주사도 단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주사를 들어가기 전에 순환이 안 되는 분이라면 몸의 대사 능력을 높이고 순환 배출이 되게끔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린다거나, 또는 지방의 사이즈가 너무 많으면 그 전에 지방이 더 잘 분해되게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 몸 상태를 지방이 유해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전관리, 주사, 후관리 등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사가 도대체 그동안 어떤 원리로 지방이 분해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나 라는 걸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가 자꾸 지방이 쌓이는 원인에 대한 걸 같이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좀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서 선택한 이런 주사, 시술 등에 있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려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와 같은 의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오늘 여러 다양한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정아 원장이었습니다.